안녕하세요. 입시온 채널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2019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원고 작성 및 영상 제작은 제가 했고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 AI 음성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설 보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떻게 답할지 생각을 해야 면접에 도움됩니다. 1번 문제의 제시문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은 제시문이나 문제 사이에 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시문 내용은 혈관에서 멀어질수록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젖산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젖산 발효는 한 개의 포도당에서 두 개의 ATP밖에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암세포는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과 해당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의 효소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해설 보기 전에 먼저 답 정리해보고요. 해설 들으면서 본인이 놓쳤던 답이 무엇인지도 체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도당 운반체 X의 특성입니다. 단백질 X는 포도당 운반하지만 포도당 유긴산은 운반하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시문의 반투과성막에는 운반체 단백질 X만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운반체 X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 촉진 확산 운반체이고 포도당을 넣는 방향을 달리했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포도당은 양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은 소수성 분자를 통과시키고 막단백질은 극성 분자 또는 이온 물질을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위 제시문에 포도당 유긴산이 포도당과 달리 음전하를 띠는 것을 찾은 학생이 있지요. 포도당 유긴산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도 통과 못하고 운반체 단백질 X와도 결합할 수 없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질문입니다. 막단백질의 경우 특정 분자만 이동시키는데 이 물질을 인식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은 기능을 수행할 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소나 항체도 기능을 위해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지요. 아무튼 운반 단백질이 특정 분자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것은 분자의 구조나 전하의 분포 또는 분자의 크기 등을 인식해서입니다. 그럼 선택적 투과성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세포 내 필요 물질만 흡수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세포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물질만 선택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통과시키면 에너지가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할 경우 세포 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로는 호르몬이 특정 기관에 작용하여 다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선택적 투과성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운반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면 특정 물질이 못 들어가거나 배출이 안 돼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낭포성 섬유증이 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의 질환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어떤 질병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점은 치료제 등의 특정 약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 안으로 치료제가 들어가기 어려워 뇌질환의 약물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바이러스 등이 특정 수용체를 인식해서 선택적 투과성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V 바이러스가 T세포의 표면에 있는 CD4 단백질과 결합해서 T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답은 어떤가요? 모두 생각했던 답일까요? 혹 빠뜨렸던 답이 있다면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외우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답부터 정리해보세요.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세포막 통과를 하지 못하다가 T1의 운반체 X가 발현돼 통과되기 때문에 T2까지 포도당 순흡수율이 증가합니다. T2와 T3에서 흡수율이 감소한 것은 세포 내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세포 밖으로 방출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1-1번에서 운반체 X는 포도당의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3 이후에 인산화 효소가 포도당을 인산화하므로 세포 내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다시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가지 기작으로 암세포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제시문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울대 문제는 제시문 또는 문제 사이에 답이 될 만한 정보가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3번과 4번입니다. 운반체 단백질과 포도당 인산화 효소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암세포가 얻는 이득입니다. 먼저 운반 단백질 X의 양을 증가시켜 흡수되는 포도당량을 늘려 에너지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위에는 모세혈관이 발달됩니다. 또한 포도당 인산화 효소가 증가되면 세포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춰 포도당의 순흡수율을 증가시키고 해당 과정의 속도를 높여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도당 6인산은 여러 대사 경로의 출발점인데 해당 과정 외에 5탄당 인산, 즉 리보오스를 만들어 DNA나 RNA 합성에 쓰이기도 합니다. 1-5번입니다. 분자 구조가 생소하지만 문제를 차분히 읽는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암세포에서 더 많이 검출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포도당 흡수 및 대사율이 높아 포도당 운반 단백질과 인산화 효소가 정상세포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FDG6인산을 더 많이 흡수하지만 이성질화 효소가 기질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 안에 더 많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암 진단할 때 쓰이는 PET-CT 원리입니다. 이 물질이 높은 방사선 신호를 내보냄에 따라 PET-CT 검사에서 암 조직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도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통해 ATP를 합성하는 이유를 묻는데요. 암 내용을 참고하되 같은 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젖산이 만드는 산성 환경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과정의 특징을 생각하며 답을 구성해 보세요. 앞에 풀었던 것처럼 ATP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해당 과정은 세포 성장에 필요한 핵산, 지방, 아미노산 합성에 필요한 중간물질을 공급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젖산이 만들어지면 세포 주위가 산성화가 되어 백혈구 등의 작용이 어려워 암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젖산으로 인해 암세포 밖의 혈관벽 등의 분해를 촉진해 전이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모양을 생각해보면 종양 내부는 산소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젖산 발효가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암세포는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암세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이가 된다는 것은 서로 붙어있는 같은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세포는 보통 서로 붙어 있어야 하므로 세포막 표면에 부착시켜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암세포는 부착 단백질의 양이 적어 같은 종류의 세포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정상세포의 세포 골격근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내 소기관의 위치를 안정화시키지만 암세포는 세포 골격 단백질이 변하면서 모양이 이상해지다 보니 아메바와 같은 운동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정상세포는 상피세포에 적상적으로 달라붙지만 암세포는 이를 분해하고 혈관이나 림프관도 분해해서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요. T세포가 알아차릴 수 없게 암세포 표면에 항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전이가 잘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세포의 특징과 연결하면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서울대 문제가 소재는 생소해도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답, 풀이, 교과서를 번갈아가며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온 채널 이희명이었습니다.